네, 반갑습니다. 네, 3월 16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날씨가 안 좋네요. 네, 뭐 비 좀 오면 어떻습니까? 그죠? 네, 집에서 종목 진단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죠? 네. 근데 폭설이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지만, 네, 강원도 좀 추운 지역 이런 데는 또 눈이 많이 온다니까 혹시라도 산행하시는 분들 반드시 아이젠 꼭 챙기세요. 3월이라고 저도 예전에 산에 갔다가 아이젠 안 갖고 가서 엉덩방아를 많이 찧은 적이 있습니다. 네, 꼭 안전장구는 잘 챙기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요, 넥스트레이드 이제 내일부터 2단계로 거래 종목이 확대가 됩니다. 넥스트레이드 이제 처음 시행되고 나서, 시행되기 전에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관심이 조금 식었죠. 거래량도 좀 줄고 거래대금도 좀 줄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들만 또 참가하고 그랬었는데 종목이 10개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거래 종목이 늘어나서 100개가 더 늘어납니다. 코스피 50개, 코스닥이 50개. 그래가지고 총 110개 종목, 기존에 10개 있던 것 같아 해가지고 이 정도면 좀 해볼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그런 뭐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도 많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800개가 정도 종목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금양은 제외가 됩니다. 네, 태경화학인가 뭐 그걸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금양은 요즘에 코스피 200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순환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아직까지 그런 쪽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 100개 종목으로 110개 종목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쇼. 네. 자,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시장 정보를 보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이 2단계로 확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3월 17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예요.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이 11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됩니다요. 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뭐가 있었죠?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롱인더, LG U+, S51이 코스피 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는 골프존, 동국제약, SFA,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 이렇게 였는데 그다지 빛을 못 봤어. 왜냐면 종목이 얼마 안 되니까 에라이 뭐 넥스트레이드고 나발이고 간에 모르겠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기다리라. 자, 여기에 무려 5배, 아니 10배인가요? 10배. 10배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10종목이었지만 이제 100종목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자, 강원랜드, 기가비스, 녹십자, 나노신소재 뭐 등등등등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거는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볼만한 것들, 이거 해볼만한데 이런 거, 좀 거래가 좀 활발한 것들도 많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핫한 거 이마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등등등 뭐 시젠, 심텍,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도 포함되죠. 네, 그 다음에 원익 IPS.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요즘에 조금 핫한 종목군들이 이 넥스트레이드에 거래가 된다라고 되니까 주가가 좀 올라갔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들이 좀 상승한 종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제철, 현대해상, 뭐 호텔 신라도 포함되고요. 이제 인탑스 뭐 등등등. 이 넥스트레이드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애프터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서 좀 활발한 거래가 나오게 되면 그 애프터마켓에서 만약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음날 종가에는 뭐 그 종가로 지정되진 않지만 만약에 주가가 올랐어. 그럼 시간의 거래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애프터마켓에서 5% 올랐어. 그럼 다음날 시가가 5% 상승해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BNK 금융지도, CJ 대한통운, 제일제당 되어 있고요. 케어젠, 코미코, 천보도 들어가 있네요. 네, 천보. 와, 되게 오랜만에 추억의 이름이다, 그죠? 얘는 잊혀졌잖아. 2차전지라서. 네, GKL, GS. 지주사도 요즘에 GS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네, 테스, 뭐 파크 시스템즈, 프로텍, LX 인터내셔널, 배당 많이 주는 거 다 들어갔네. KCC도 있고요. LG 생활건강도 들어갑니다. 이제 유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그 다음에 HD 현대 이런 것들 포함되고요. OCI, 네, 그 다음에 휴캠스 뭐 등등등 이런 것들 포함되네요. 네, 숲,
숲, RFHIC 이거 5G 종목이었는데 통신장비죠. 요것도 여기 포함됐네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 CJ, ENM 뭐 등등등 해서 많은 종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한번 쭉 보세요. 네, 쭉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들도 있나 없나 좀 보시면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갖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한번 볼 것인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몇 종목만 한번 쭉 훑어보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많이 보는 걸로 네,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기업적 분석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차트만 한번 후두둑 보면서 어떤지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이 거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오는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만약에 우상향이다 그러면은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더 늦게까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 바로 한 번씩 차트 보면서 쭉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가장 먼저 있었던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랜드는 배당을 이제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번에 1,000원이 넘죠? 네, 1,000원 넘게 배당을 주니까 이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생겼단 말이에요. 그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 이거 배당금 진짜 얼마야? 한번 봅시다. 배당금을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네, 950원인가요? 작년 거 봐야 되죠? 1170원. 네, 1170원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이 적지 않아요. 1170원 배당이니까 배당금이 많습니다. 1600, 지금 780원이니까, 네, 배당금이 많은 편이에요. 5% 넘어요. 네. 5%가 더 넘나? 훨씬 넘나? 어쨌든 이 기업은 이제 서서히 주가의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유지 잘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이 배당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넥스트레이드 2단계 거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심 볼까요? 농심. 네, 농심. 네, 농심도 보시면 야,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올라가서 비슷하죠. 주가 차트가. 네. 농심도 가격 올린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인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매출이 증가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홀딩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식품주들이 근데 강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라면 가격 인상시키는 거는 매출이 증가한다는 효과를 가져갈 수는 있지만 뭐 라면 10봉 먹던 사람이 에이 라면값 올라서 5봉만 먹을래 이러면은 오히려 또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겠죠. 한 가지 불만은 뭐냐면 라면 가격 안 올린다고 해놓고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올리는 이유가 뭐다?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올렸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도 제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불만인 거죠. 네, 이건 약간 불만스럽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건 기업 입장에서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네, 매출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선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매출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식품주도 요즘에 나쁘지 않아요. 뭐 관세에서도 약간은 네, 좀 자유로운 종목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물론 식료품에도 관세 매긴다는 얘기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볼까요? 그 다음에 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일까? 이마트 봐야 되겠죠. 이마트 요즘에 미쳤어요. 주가 잘 가죠. 자, 이마트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 선 그어드린 거 이 특강 들으신 분, 지난번 특강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매수를 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제가 해드렸던 강의가 있어요. 선 하나만 잘 그으면은 뭐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고수 된다, 이런 거 있죠. 선 딱 그으면 추세가 어디서 바뀌는지가 나오잖아요. 그 자리, 이평선 수렴, 이번에 노래로 만들어 들었죠. 수렴과 확산,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추세도 올라가고 있어. Why not? 네, why? 왜 안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자리들 매매하시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네, 수익을 보게 되시는 거고. 자, 지금 주춤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선만 딱 그어주면 되겠죠. 뭐가 있다?
저항대. 그래서 살짝 주춤하는 건데 이마트도 지금 보니까 네 넥스트레이드에 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괜찮은데 느낌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네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춤하는 부분들이 이제 넥스트레이드에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의 의견을 만들 것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애매해요. 가지고 가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잘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네, 대신 유동성이 늘어나게 된다면 8만원대 지지선 더 유지를 시켜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한화 볼까요? 한화 지금 코스피 쪽만 보고 있습니다. 한화도 지금 보면 요때가 많이도 올랐네요. 그죠? 네, 요 며칠 전에 많이도 올랐는데 요것도 약간은 네 지금 고평가다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회사들이 워낙 빵빵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뭐 그다음에 하나 뭐 저쩌고, 하나 어쩌고 저쩌고. 하나 있는 거 지금 다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 나오면은 대단히 네 세더라고요. 외국인 수급도 잘 들어가고 있고요. 기관들이 좀 팔아먹은 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지켜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인기 끌고 있는 종목들. 뭐 호재가 나오거나 그런 종목군들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냐면 넥스트레이드가 딱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야, 이거 더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 못했었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방산에서 터지든 아니면 뭐 어디서 터지든 이렇게 한 번만 나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조선에서 터지든 하나오션 이런 거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쪽으로 네 당연히 자회사들의 어떤 호재는 이 지주회사의 아주 큰 호재로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주회사가 원래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지만 특수하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진단 한번 해드렸죠. 하나 대 두산 이거 해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흐름이 조금 애매합니다. 두산은 지금 여기 포함이 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아직까지는 두산은 네 넥스트레이드에 거래가 안 되는데요. 네, 두산도 한번 생각나면 봐볼까요? 그때는 두산이 조금 더 강한 포인트가 좀 있었어요. 근데 둘이서 무승부긴 했죠. 무승부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이 두산 쪽에는 좀 더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자, 그다음 현대건설도 한번 봐볼까요?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데드크로스 나왔죠? 지지선 여기 3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요만큼 내려오면 좀 안정적이 될 것 같은데, 고점 매수도 이거는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조정이 들어온다는 것만 염두에 두면 되는 거죠. 자, 주가 추이는 일단 반전, 이제 전환 시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보면은 한 3만원 정도가 아마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되면 눌림목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한번 노려볼 필요는 있겠는데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올라갔을 때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하겠죠. 건설주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들어왔다가 지지선 받고 반등 나가는 자리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종목인데 일단 추세를 바꿔놓고 있으니까 여기 3만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3만원 정도가 매수 시점으로도 좋지만 지지선, 눌림목 형태를 만드는 완벽한 포인트. 그래서 3만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네 아플 것 같은 상황이긴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제철 볼까요? 현대제철 요즘에 이렇게 악재가 많아. 네. 노사 관련한 부분도 좀 있었지만 이번에 근로자 네 사망사고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관세 이야기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좀 시끄러운 종목 중에 하나네요. 자,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요즘에 철강 가격 철강 관세가 들어가면서 오히려 좋아,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다? 가격이 경쟁력이 좋아졌어요. 우리는 그동안 쿼터제였는데 더 많이 팔 수가 있고 그동안 무관세였던 애들한테 관세를 다 매겨버리니까 어차피 쌤쌤이면 경쟁해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가 철강을 파는 애들한테는 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네,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철강 섹터들의 주가 상승을 통해 가지고 반등이 좀 있었고요. 이것도 반등 이후에 좀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인데 깊게 들어가진 않아요. 여기 27,000원, 26,000원 여기 지지선인데요. 아마 그 정도 라인대에서 아마 여기가 지난번에 나왔던 지지선 있잖아요. 28,000원대 지지선. 여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냥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네, 주춤거리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죠. 네, 거래량이 또 빵 터지면 물론 팔아먹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를 어떻게 터뜨려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다만 현재 제철은 여러모로 지금 철강주의 어떤 반등을 제외하고는 여러모로 악재가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는 생활건강까지 한 번만 더 볼까요? 생활건강 요거 보시면 네, 나쁘지 않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이쪽 부분도 이제 중국이 경기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하면 네, 우리나라 화장품 다시 쓰겠죠. 뭐 지들이 뭐 네, 아무리 자기네 거 바른다고 예뻐지지 않잖아. 근데 우리나라 화장품 발라도 예뻐지지 않거든요. 중국 애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원판 불변의 법칙. 그게 이제 있는 건데, 참 중국 애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중국 애들이 한국 화장품 좋아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옛날엔 기능성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팔려가지고, 제가 중국에 한번 출장 가거나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그 중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그렇게 한국 화장품을 사다 달라고 막, 네, 그랬었던, 네, 그런 과거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 2대까지 가가지고, 네, 한국산 화장품, 미백 화장품 이런 거 사다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랬었다는 얘기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막 한한령이 있다 그러지, 뭐 중국 경기 안 좋다 그러지, 막 그러니까 아주 그냥 피바가지를 썼는데, 이제 중국 경기 부양한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된다 그러죠. 이제 슬슬 이제 좀 돌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렇게 크게 하락해버린 종목은요,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7,000원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도 그게 좀 불투명합니다. 이게 수십 년, 거의 뭐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0년에 걸쳐가지고 달성된 10배 상승, 그때가 3만원이었잖아? 근데 170만 가는 게 10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얼마큼 올라갈 것 같아요? 이때는 분위기가 그 전부터 계속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저 위쪽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반등이 나오면 40만원대에서 50만원대 사이가 현재로서는 가장 네, 유력한 상승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되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도 수차례의 난관을 거쳐야 됩니다. 35만원도 넘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죠.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는 더 빠질 만한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수익을 바라고 가시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코스피 봤으니까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네오 위즈 볼까요? 네오 위즈. 게임주들이 요즘에는 그래도 뭔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렇게 슬 돌아서고 있잖아요. 이평선 모이고 있죠. 게임주들 이런 모양새 나온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평선 모아가지고 움직이면, 자, 역별 확산해서 수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정배열 확산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배열 확산해서 수렴 들어간 다음에 까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기에서 수렴, 그 다음에 다시 정배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하셔도 되겠는데요. 홀딩 하시고 매수 포인트 갖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점 지지 라인 때 여기 가까워요. 네, 2만원 정도로 잡으셔도 되겠는데요. 네, 조금 들어왔다가 움직이는 거 확인되면 매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뭐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가 되면 중국 쪽 관련한 게임주들도 단기적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자, 두산 테스나도 있는데, 두산 테스나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했는데, 이건 반도체 쪽이잖아요. 반도체 쪽인데, 지난 주말에 반도체 쪽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단 말이죠. 네, 대체적으로 중소형주 위주로.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감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사갖고 팔아 먹었었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팔아먹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들어온 자리에요. 그 자리까지 또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반등 나갈 수도 있죠. 지금 데드크로스 나오고 여기 지지선만 유지해 준다라면 나중에 골든크로스 전환되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단 홀딩하면서 보시면 되고, 반도체 쪽이 점점점 살아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또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반도체 종목군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좀 저평가된 국면들이 많이 있어요. 네, 퍼 12배 뭐 이것도 저평가죠. 네, 기업 내용도 좋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들은 더 보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지 잘 하시고요. 홀딩만 잘 하셔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 포인트는 뭐 3만원 전후로 해서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요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한령 혜택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인데 다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네요. 화장품 있죠. 그 다음에 여행주, 그 다음에 뭐 카지노, 그 다음에 숙박, 뭐 그리고 이런 거, 네, 스튜디오, 네, 미디어 관련한 종목군들, 중국 쪽 관련한 얘기가 좀 있는데 조금 잠잠하죠. 네, 예전에는 뭐 그 중국 쪽 비자 그 부분이 좀 완화된다 해가지고 막 올라갔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한한령에 대한 부분은 해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지랄 맞은 상황 보였었는데 또 이평선 모이잖아요. 지금 이런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다. 이제는 어떻게든 무라도 좀 썰러 가보자, 반등 조금 해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수 전체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반면에 종목들에게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갭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를 깨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깨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선 여기 한 44,000원쯤 될 것 같은데요. 네, 가격 볼까요? 43,000원이네요. 43,000원 정도 요 가격대만 유지해 준다면, 또는 이 43,000원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죠. 왜냐면 외국인 매수도 요즘에 계속 들어왔거든요. 꾸준하게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매수한 애들 입장에서는, 기관도 들어왔는데 입장에서 열받겠죠. 왜 내가 샀는데 안 올라가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43,0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옆으로 좀 눕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천보도 한번 봅시다. 천보. 근데 2차전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계속 매도입니다. 네, 이전에도 매도였지만 지금도 매도고요. 네, 계속 매도입니다. 왜냐면 추세가 너무 강해요. 단기적으로 뭔가 좀 돌파해볼까 라는 모습이 있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안 좋습니다. 안 보는 데 다 이유가 있네요. 그죠? 네, 와, 시총이 3,600원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36만원짜리 주식이었습니다.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시총이 무려 3조 원에 달하던 주식이었어요. 네, 지금 네, 10분의 1. 그러니까 1억을 넣었으면 지금 100만원, 아니 1000만원 된 거죠. 1000만원. 네, 1억이 1000만원 된 겁니다. 더 떨어지려고 그러죠.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의, 네, 마탱이가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막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약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참고하시고요. 네. 괜히 봤네요. 네, 숲, 마지막 보겠습니다. 숲도 단기적으로 막 미친듯이 올라가더니 미친듯이 떨어지네요. 와, 이런 것들은 진짜 팔아먹으려고 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올라갔어. 근데 전고점 근처 저항대 딱 들어가니까 바로 팔아가지고 원상복귀 시켜버렸어.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하거든요. 네. 유동성이 좀 공급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기서 팔아먹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물린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팔아먹었네요. 그죠? 네. 거래량이 여기까지 터졌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 볼 수 있는데, 매도는 중간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팔 놈들은 팔았는데, 안 팔고 개기는 분들도 조금 있었단 얘기죠. 그 다음에 좀 더 산 사람도 있네요. 네. 글쎄. 외국인들, 기관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다 팔아먹고 있잖아요. 개인들만 남은 것 같은데. 이러면 주가가 당분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 박스 라인이 위쪽에 저항도 강하고요. 이쪽 라인에서 이제 저항대도 두껍고,
없죠. 그래서 10만원대 저항이 두껍기 때문에 당적 반등 나올 수 있지만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8만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아래쪽에 지지선도 물론 있습니다만 결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일단은 더 보유하셔야 되겠죠. 8만원 이상이라면 그냥 홀딩 하시되 8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적당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넥스트레이드 쪽 관련해서 이제 추가되는 종목들 쭉 알아봤는데 어떤 종목이 더 추가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네, 여기 넥스트레이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시장 정보 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넥스트레이드 2단계 거래 종목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것들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제 유동성이 아무래도 더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를 활용한 매매가 조금 더 이제 지금 초반이니까 별거 없지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애프터 마켓을 꼭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애프터 마켓에서의 어떤 그 거래 상황들이 이제 정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됩니다. 그 내용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휴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은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재밌는 영화도 보시고 영화보다는 성투사의 어떤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거 한 번씩 더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또 심심하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뭐 해주시면 돼요? 추천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